장국영이 죽었다고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장국영이 죽었다고 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영화 아비정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인상에 깊은 장면. 네, 저는 그거 같아요. 그 루루랑 네. 소여진 네. 싸우는 거.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 그 소여진 소여진네 가게 가게에서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나를 더 사랑했어.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장국영 찬양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저는 양가희 감독이 장국영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거기서 느꼈습니다. 다른 장면에서 잘 모르겠는데 장국영 없이 장국영을 두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 두 분이. 네. 이걸 보면서 근데 그때는 소유진 씨가 안 싸우지 않아요? 네, 근데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죠. 루루가 그렇게 막 팍 퍼붓고 가는데 그때 이미 소유진 씨는 정말 마음에서 없었던 네. 것 같은데. 네, 근데 굳이 그런 장면을 넣었다는 거는 네, 뭔가 장국영 짱이지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 나오는 배우가 장만옥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루루 역할로 나오는 분이 류머머님이신데 그분이 또 양조희 씨 배우자 네. 분이시고 아무튼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주인공이 기차에서 총 맞고 죽잖아요. 네, 너무 급습당하지 너무 않나요? 급습당하고 근데 갑자기 네. 총을 맞았는데 그 이후에 대화를 한 5분 넘게 해요. 네. 아니 그리고 왜 치료를 안 하죠? 이것도 없고 네, 그냥 맞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 이게 90년대 감성인가? 네, 이게 홍콩 영화. 장국영 근데 그렇게 죽어야지 멋있게 끝나니까. 근데 너무 기습당하지 않았나요? 갑자기 아니 거기 뭐 깽단이 따라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그렇게 된다고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 전개가 진짜 좀 네. 뭐 영화 빨리 시간 없어서 그냥 빨리 죽인 네. 것 같은 느낌. 장국영 이제 오늘까지 촬영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온 건데 콜라 따는 장면. 진짜 뇌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 무슨 그 박스 같은 데다가 네. 딱 걸어서 딱 따는. 소리도 너무 청량하고 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콜라를 팔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그거 진짜 없던 홍콩 영화 덕질을 지금 그 콜라 장면 때문에 하게 생겼어요. 너무 저도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네. 네. 와, 이건 분명 PPL이다. 맞아요.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진짜 PPL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너무 매력적인 PPL. 우리나라 광고 이렇게 좀 PPL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그렇게 좀 세련되게. 네. 네. 네? 갑자기 뭐 김고은 씨 누워 있다가 올라오지 말고 좀. 네. 그리고 아비정전이라는 처음에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아비정전 들었을 때 혹시 무슨 뜻인 줄 아셨나요? 저 그 아큐 정전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정전이 모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는 알았어요. 네. 근데 앞에 있는 아비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말 그대로 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주인공이 이름이 아비고 그냥 아비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구나. 근데 또 원제가 Days of Being Wild예요. 네. 그러면 아비가 막 미쳐 날뛰던에 대한 전인가요? 근데 또 궁금한 게 홍콩 영화잖아요. 네. 그럼 그 영문 그 제목이 원래 원제인지 아니면 아비정전이 원제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아비정전이 원제인 것 같고. 그러겠죠. 네. 그리고 그거는 그냥 부제인 것 같네요. 저도 그냥 노인 씨처럼 그냥 아비? 뭐 아버지 얘기인가? 뭐 장국영이 아버지로 나와서 뭘 하나 이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네. 네, 아비가 비행소년 아비의 네, 그런 건 줄 알았죠. 아비가 그거래요. 발 없는 새. 발 없는 새가 아비. 네. 그게 뭔가 사전적인 의미고 뭔가 뜻풀이를 하자면 건달기 있는 사내를 아비라고 한대요. 그렇네요. 장국영에 네. 건달기가 있으니까. 정말 그냥 건달기 있는 사내의 이야기? 그래서 요크라고 한 거군요. 아비가 아니라. 그쵸. 네. 네이버 미쳤네? 그러면. 네이버 다 믿을 게 안 됩니다. 네. 아니, 네이버 영화 소개에 지금 아비라고 아비라고 괄호치고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틀린 건달기 말은- 있는 사내 그렇죠. 괄호치고. 네이버가 요즘에 많이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뭐 장국영이 처음에 이제 소여진을 만나서 이렇게 지내다가 소여진이 이제 자기랑 이제
결혼하자. 결혼 언제 할 거야 했는데 난 독신주의자야. 하니까 이게 소유진이 떠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루루를 집에 들이잖아.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 연애의 좀 유예 기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이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한 2주 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2주 만에 너는 그 사람을 버리고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이제 여기 이런 이제 유예 기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랑의 유예 기간. 네.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줘야지 다른 사람 만나도 되는 건지 욕 먹을 만한 행위인가?라는 네,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그냥 건조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 정도. 네. 왜냐면 이게 뭐 깊이에 따라서 네.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을 했는데 뭐 정말 깊이 사랑했으면 1년도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으니까 그런 네. 거 제외하고 정말 그냥 네 이런 장구경의 케이스로 봤을 때 장구경은 뭐 그냥 다음날 되자마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보름. 네 보름 정도는 이게 괜찮아요. 다리 차고 지면은 된다. 좀 논리적이네요. 네. 저는 겹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은 해요. 환승은 그러면 겹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뭐 남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연예인 나얼과 한예진도 있잖아요. 네. 근데 둘이 헤어졌다는 기사 나고 나서 바로 이제 기성용이랑 사귀고 뭐 결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댓글 보면은 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10년 이렇게 만난 사람을 헤어지고 금방 이렇게 사람을 만나냐. 근데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 당사자면 또 다르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남을 봤을 때는 겹치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로맨스정의 유예 기간은 저도 그냥 그 정도 겹치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네. 이런 행위를 이제 아비라고 건달 같은 놈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좀 그런 데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좀 굉장히 과대평가되었던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홍콩 영화라 그런 건가? 그 당시 8, 90년대에 홍콩 영화라고 하면은 그게 어찌 보면 메인 주류였잖아요. 네. 그런 미디어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그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에서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건 아닌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장구경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게 있잖아요. 유재하. 사실 그 유재하가 물론 그 앨범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앨범이 완성도 높고 네. 훌륭한 앨범이긴 하지만 네. 저는 동시대에 또 다른 앨범들이 그만큼 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재하가 더 이상 음악을 만들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비정전도 그런 느낌에서 그렇게 된 명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이 3시 1분 전이다. 지금 이렇게 시계 네. 보면서 작업 멘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3시 1분 전이다. 당신은 이제 이 시간을 잊지 영원히 못할 잊을 수 것이다. 없다. 네. 하는데 3시에 보통 뭐 하세요? 3시에 네. 저는 녹음을 합니다. 평일 3시에 거의 녹음 시간. 네. 노니 씨는 저도 뭐 산책 아니면은 업무하고 있어요. 뭐 산책을 할 수 있어요? 네, 회사에 그냥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저는 흡연을 안 하다 보니까 나갈 일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가끔 좀 답답하고 할 때는 그냥 뭐 동기들이나 그렇게 해서 같이 산책 가자 해서 좀 산책을 한 번씩 하는 편입니다. 의외네요. 노인 씨가 산책을 한다니까. 어떤 점에서? 그 원래 그 일하실 때 맞아. 물 마시는 시간도 아까워서 이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워커홀릭적인 모습보다는 이게 좀 저도 좀 이기적인 게 저희가 근무 시간을 매일매일 확정을 해야 돼요. 근데 막 담배 피러 가는 시간 이런 거 다 빼야 되거든요. 제외로 해가지고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본인이 양심적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저희는 게이트를 출입구를 찍고 나가야 돼요. 흡연장이나 이런 게 다 밖에 있어요. 그게 자동 계산이 돼요? 네, 그냥 시스템에 다 입력이 돼서. 그래서 찍고 나가서 담배 피고 다시 들어올 때 찍으면은 그 시간만큼은 시스템이 알아서. 네, 근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되게 좋은 게 하루에 30분은 인정. 왜냐하면 점심시간은 저희가 원해서 그 시간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 말했더니 그러면 하루에 30분은 너가 밖에서 뭘 하든 제외를 안 시키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안 쓰면 바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나가요. 30분은 산책을 간다. 네. 무섭네요. 무서운. 네, 출입 기록이 다 남는다니. 네.
틴들러 씨는 3시에 뭐 하시나요? 저 방송. 그렇네요. 다들 이제 직장에 있을 시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3시. 그럼 토요일 3시에는 보통 어떤 거 하세요? 저는 집에서 나갈 준비하는 느낌이에요. 저도 약속 준비? 저는 아니면... 집에서 TV 보는 그때가 제일 재미없는 시간대잖아요. 네. 뭐 이도저도 아닐 때 그때 이제 뭐 재방송 같은 거 많이 보죠. 네. 평일에 TV를 거의 못 보니까. 네.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씻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계속 침대에서 민기정되는 시간. 보통 3시가 진짜 애매한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토요일은 점심 약속 잘 안 잡고 늦잠 자려고 저녁 약속 잡으면은 이렇게 점심 먹고 혼자 다시 누워서 뒹굴뒹굴 대다가 뭐 한 4시에는 출발을 해야겠지? 그럼 내가 3시쯤엔 씻어야 되는데 좀 귀찮냐. 하이퍼 리얼리즘이네요, 방금. 네,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고르게 된 게 이 시기에 맞춰서 한 게 장국영이 죽었기 때문에 4월 1일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4월 1일이라는 게 또 만우절이잖아요. 혹시 뭐 만우절에 대한 기억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했다시피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그때 딱 4월이면 벚꽃 엔딩 나올 때예요. 다들 교복 자기네 학교 거 입고 오자 해가지고 그 잔디밭에서 막걸리 먹은 기억이 나네요. 그게 조금 대학 생활에서 재밌게 놀았던 순간 중에 하나라서. 네. 재밌게 노셨네요. 틴들러 씨는?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쪽팔려가지고. 네, 뭔가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뭐라도 용서가 되겠죠? 찌기 어리던 그렇죠. 시절이니까. 그때 중3 때 친했던 여자애가 있는데 제가 기숙사 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만나고 그냥 문자, 그때는 카톡이 아니라 문자 주고받는데 걔가 4월 1일에 고백을 한 거예요. 문자로. 너무 유명하다. 앨리스인가요? 앨리스 아니요, 앨리스 아니죠. 앨리스 아니에요. 그때 빡빡이 시절 아니었나요? 네, 근데 좀 머리가 짧았던 시절인데 아무튼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그때 너무 뻔한 레퍼토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고백하고 아님 말고 딱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저도 이제 그냥 왜냐면 걔가 좀 좋아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고 이렇게 받고 했는데 뭐 걔 자기 정말 진짜라고 진짜면 4월 1일 날 고백해라 하고 4월 1일 12시 딱 넘어가고 걔가 고백을 해서 사귀었죠. 기억에 남을만 하네요. 네. 책 갈피. 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틴들러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나요? 페이지 8쪽입니다. 다만 그런 소문에는 한 줌의 아기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네, 정말 아기 없이 한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겠다 싶은 순간들이 가끔 있잖아요. 야, 이게 아기가 없다고 차라리 아기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거. 노니 씨. 저는 9페이지입니다. 그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겨우 존재할 수 있다. 좀 요즘에 관계에 대한 그 고민이 계속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이랑 엮여 있잖아요. 그걸 끊어버리면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요즘에 하고 있어요. 단절을 하겠다. 네, 뭔가 너무 복잡한 거에 대한 거에 대한 단절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 삶에서. 네. 로맨스 정씨는 어떤 문장 뽑으셨나요? 저는 14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인데 술 취해 가로수에 오줌을 누면서도 터무니없이 진지한 표정을 짓던 시절이었다. 네, 이 명문장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길거리에 노상방뇨하던 시절. 노상방뇨는 아니지만 뭔가 항상 걸으면서 고뇌에 차 있고 약간 항상 좀 인상 쓰고 다니던 시절.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때가 아마 제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약간 한참 예술병 걸려가지고 뽕 차가지고 나이가 이런 사회에 대한 문제를 첨예하게 바라보고 이걸 작품으로 표현해보고 싶고 막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날카롭게 굉장히 이때 성격 좀 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네, 누구나 다들 한번 이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연남동 수선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한번 수선해보는 연남동 수선집 코너입니다. 먼저 노니 씨는
책에서 어떤 부분을 수선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매표소에서 계속 머뭇머뭇거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혼녀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서려는데 익숙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처. 옛날 네. 헤어졌던 아내의 네. 모습이 오면서 아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꾸 주인공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어쩌다 목격을 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자기를 피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했다 하면서 둘이 이제 뭐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네, 꿈꾸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저도 이 마지막 장면을 수선하고 싶은데 저도 뭐 다 이렇게 모여서 약간 플래시몹처럼 되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장구경의 만보를 추면서 약간 인도 발리우드 영화처럼 네. 괜찮은데요? 그렇게 끝나는 완전히 그러면 진짜 아비정전 장구경을 오마주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정말 오마주를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매표소에서 봐라고 해서 주인공이 딱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하는 대로 매표소 창고 앞에까지 갔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 근무하고 있던 거죠. 이혼녀가. 여기 그 소여진 씨. 네, 소여진처럼. 아.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채팅녀니까 채팅에서 만난 사람이니까 모르는데 마치 암호처럼 막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좀 불가능하긴 한데 4월 16일 날 오후 3시에 뭐 하셨냐고 마치 암호 같은 그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지만 그걸 하고 이제 남자는 뭐야 얘야? 하니까 이제 또 다른 문장 영화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요. 영화에서 나온 대사처럼 영화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요. 뭐 이런 식으로 영화 속 대사를 영화 속 대사를 암호처럼 이렇게 주고받고 여기까지. 저희가 다 한 대로 했으면 아마 상 못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막 책으로도 못 나왔습니다. 맥락 없이 끝내야지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니 씨. 21세기 초반 장구경 성공적 5점 만점에 2.5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로맨스 정의입니다. 구멍이나 우산을 들고 비를 맞는 기분.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네, 챈들러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홍콩은 옳다.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알림장을 들을 시간인데요. 오늘 알림장 누군가요? 챈들러입니다. 저녁에 카페로 들어갔다. 알바 혼자 일하는 동네의 작은 카페였다. 카페에선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가 연달아 나왔다. 이 알바는 마이크 부블레의 엄청난 팬이거나 아직 겨울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3월의 마지막 주였기 때문이다. 앉아있다 보니 더운 것이 천장을 보니 히터가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다. 하지만 밖은 코트를 입기에도 조금은 더운 그런 날이었다. 그리고 부블레에 이어 이런저런 재즈가 흘러나왔고 더 이상 헷갈릴 필요가 없었다.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은 아직 겨울을 살고 싶은 거구나. 혹은 아직 봄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구나. 자연은 위대하다는데 사람이 계절을 만들기가 이렇게나 쉽다. 가만히 앉아 홍콩 영화를 보는데 홍콩이 부블레를 이겼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여름을 떠올렸다. 겨울이 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려는 알바생과 느닷없이 여름을 불러오는 홍콩의 뒷골목과 녹음. 카페 안엔 게으른 겨울과 부지런한 여름, 그리고 적당한 봄이 서로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네. 거의 임준이네요, 임준. 임준인가요? 네. 이 계절 갖고 쓰는 건 박준 씨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챈들러 씨도
뭐 임준으로. 네, 이제 다음 주 책을 소개하고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데 다음 주 책은 뭔가요? 저희 다음 주에 읽을 책은 알랭드 보통의 불안입니다. 네. 이 책 어떤가요? 노니 씨가 고르신 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책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불안에 대해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읽고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좀 다음 주는 벌써 제목처럼 방송이 잘 될지 불안합니다. 아,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네, 소설이 아니에요. 아유, 큰일 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 나눌까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 오늘 인사 어떻게 할까 홍콩말로 한번 인사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찾아봤어요. 이 정확한지 모르지. 어쨌든 지금 찾아봤는데 쪼이낀. 저 한번 봐도 돼요? 네. 뭐 이거 할 수 있어요? 뭐 광둥어라서 뭐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게 성조가 없네요. 성조가 없어요? 한자가 아니라 그냥 한국어로만 쪼이낀 적혀 있어서. 이거 삼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 있구나. 쪼이긴. 쪼이긴 이렇게 해야 돼요? 쪼이긴. 근데 같이 중국어 배웠는데. 네. 저는 좀 쪼이긴. 쪼이긴.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쪼이긴.